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3월 2일 발표한 2020년 세계 및 한국 경제에 대한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 중 중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의 타이틀 제목은 글로벌 이코노미 faces gravest threats since the crisis as coronavirus spreads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위기 이후에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ECD의 최신 중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즉 코비드19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험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코비드19의 영어 발음은 COVID-19이지만은 간단히 코비드19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코비드19는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인간의 고통과 경제적 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 상품, 서비스의 이동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업 및 소비자 신뢰의 저하와 생산 둔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 전망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범위가 보다 넓게 포함된 최상의 시나리오와 더 널리 퍼져 있는 도미노 전염 전망을 제시합니다. 두 경우 모두 OECD는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제한하고 사람들과 기업의 영향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제한적 사례가 발생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2020년 상반기에는 공급망과 상품이 타격을 받고 관광 상품이 감소하고 신뢰가 약화되면서 세계 성장이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2019년에 2.9%의 성장에 비해서 0.5%포인트 감소한 2.4%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2021년에는 3.3%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은 2019년 6.1% 이후 올해 5% 아래로 급격히 하락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선진국으로의 광범위한 전염이 이루어지면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1.5%로 낮아져 작년 11월에 발표한 OECD의 2020년 전망치보다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았습니다. 격리 조치와 신뢰 상실은 생산과 지출에 타격을 주고 일본과 유로 지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OECD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렌스 부는 파리에서 중간 전망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이러스는 무역과 정치적 긴장으로 이미 약화되었던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는 전염병을 억제하고 건강관리 시스템을 지원하며 사람들을 보호하고 수요를 늘리며 가장 영향을 받는 가구와 사업체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다 자세히 부분별로 보면은 먼저 세계 GDP 성장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말부터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작년 말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선진 경제권의 신규 수주도 우측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말 약간 회복세를 보였지만은 다시 금년 1사분기에 크게 감소세를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글로벌 무역 성장을 나타내는데 이미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좌측 도표로 이야기하는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공 화물 운송은 다소 증가세를 보였지만은 글로벌 상품 무역이나 컨테이너 항구 운송, 항공 고객 운송 등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측 도표는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2021년에서 22년 기준 대비해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세계 GDP는 마이너스 0.5% 정도 감소하고 세계 무역은 마이너스 1.0% 정도 감소하며 중국 GDP는 마이너스 0.7%, 미국 GDP도 마이너스 0.45%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가 분석한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것으로 부가가치 흐름을 분석한 것입니다. 공급망은 취약하다는 제목으로 전자산업의 부가가치 무역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컴퓨터, 전자 및 전기장비 부문의 전 세계 부가가치 비중은 중국이 27%, 미국이 20%, EU 28개국이 15%, 아세안 국가들이 10%, 일본이 8%, 우리나라가 7%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주요 파트너 국가 간 부가가치 무역 흐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중 미일 간 관계를 보면은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보면은 미국은 중국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 의존은 4% 있고 중국으로부터 부가가치 수입 의존은 무려 24%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 의존은 20%이고 중국으로부터 부가가치 수입 의존은 8%입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 의존은 11%이고 중국으로부터 부가가치 수입 의존도 11%였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부가가치 수입 의존이 24%로 크게 높고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 의존이 20%로 크게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중국에 과대 의존하는 점이 있으므로 수출선을 다변화하여 그 비중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작년 11월에 전망한 2.3%보다는 0.3%포인트 떨어진 2.0%의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와 호주 등과 같이 중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일본이나 호주, 이탈리아는 전년 말비 0.4에서 0.5%씩 감소시켜 우리나라보다 하락폭이 약간 더 컸습니다. OECD는 정책 근거사항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들은 공중보건 지원이나 단기적 피해 지원,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고 완화적 통화 정책이 필요하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각 정부는 여행 및 관광, 자동차 및 전자산업과 같은 침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인 세금과 예산 수단을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는 격리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은행이 현금 흐름 문제가 있는 회사를 도울 수 있도록 적절한 유동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염병이 널리 퍼지면 G20 경제는 국제적으로 통합 조정된 건강관리 지원 체계를 조정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정된 재정 및 통화부양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ECD는 각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경제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감염과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자원이 풍부한 공중보건 조치를 보장하고 의료 시스템과 근로자를 지원하며 바이러스 발생 시 취약한 사회단체와 기업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잘 목표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연되는 거시경제 정책은 바이러스 발생이 완화됨에 따라 신뢰를 회복하고 수요 회복을 도울 수 있지만 강제적인 폐쇄 및 여행 제한으로 인한 적극적인 혼란을 상쇄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위험이 실현되고 성장이 장기적으로 훨씬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면 효과적인 건강관리 정책, 봉쇄 및 완화 조치, 저소득 경제 지원, 공동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한 통합 조정된 다자간 조치는 신뢰를 회복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